안녕하세요. 2022년도 제1회 고졸학력 검정고시 수학의 안준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1회 고졸학력 검정고시 수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문제 다뤄볼 텐데요. 자, 여러분께서 이미 문제 한번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 풀어보신 문제들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됐던 내용들 혹은 좀 부족했던 개념이 무엇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셨다고 한다면 이번 시간 저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내가 부족했었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다항식 A, B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우리가 묻고자 하는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은요. 두 다항식의 덧셈을 연산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식을 보시게 되면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2x, 2x의 제곱 마이너스 1과 같이 각각의 2차항, 그리고 1차항, 그리고 상수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두 다항식을 더한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하죠? 자, 일단 식을 그대로 먼저 한번 쓸 거예요. 그죠? x의 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계산할 때에는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했었죠. 자,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차수와 미지수가 같은 항들을 동류항이라고 하는 거죠. 현재 보시면 x의 제곱, 2x의 제곱. 자, 두 녀석이 동류항이기 때문에 자, 이 두 녀석만 먼저 묶어주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연산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그리고 결합법칙이라고 하죠. 자, 이 괄호로 묶인 이 식을 다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풀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x의 제곱과 2x의 제곱. 자, 이 녀석들을 먼저 묶어서 연산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는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자, 이 녀석은 앞에 개수 1과 2를 더하면 3x제곱, 그 다음에 뒤에 있던 항들, 자, 이렇게 나란히 나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랬더니 정답 누구냐 찾아보면 4번. 자,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께서 풀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식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의 곱의 형태가 주어졌는데요. 자, 우변의 식과 서로 같다라고 해요. 자, 그럴 때 이 녀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x에 대한 항등식. 항등식이 뭐죠? 그렇죠. 미지수 x값에 관계없이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우린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즉 정해지지 않은 어떤 계수를 결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자, 이때는 미정계수법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자, 미정계수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렇죠. 계수비교법, 또 하나 뭐가 있죠?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계수비교법은 좌변과 우변을 똑같은 형태의 식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미지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했을 때 동류항의 계수끼리 비교해서 서로 같음을 확인함으로써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자, 이걸 우리가 계수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어떤 식들이 곱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 즉 인수의 곱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 적당한 수치를 미지수에 대입해 줌으로써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지금의 경우는 곱의 형태로 이미 잘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를 대입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따라서 저는 수치 대입법을 쓸 건데요. 자,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x값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있겠죠. 자, 마이너스 1을 좌변과 우변에 각각 대입해 주시면 좌변은 0. 자,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a 값이 마이너스 1과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저는 이렇게 풀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또 다른 방법으로 풀었는데 그렇게 풀 수는 없습니까? 풀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수치대입법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1뿐만 아니라 얘가 0이 되는 x값은 1도 있기 때문에 1을 대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방법 말고 우리 계수비교법. 자, 좌변을 전개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합차는 제곱차 기억하시죠? 자, 우변은 x제곱 플러스 a. 자, 이렇게 해서 미지수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각각 정리한 좌변과 우변의 식을 동류항끼리 계수를 비교합니다. 자, 보시면 x제곱 x제곱 똑같죠? 자, 따라서 상수항, 여기 상수항 서로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 a는 마이너스 1과 같다 라는 똑같은 결론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2번.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네, 간단한 얘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혹은 이제 좀 내가 항등식 이런 미정계 수법 하는 용어들이나 개념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자,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문제도 다뤄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제법 등장하네요. 자, 조립제법은 우리가 보통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립제법을 통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몫을 찾으려고 해요. 자, 어떤 상황입니까? x-1로 나누었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눔을 당하는 이 식에 대해서 앞에 개수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자, 그리고 x-1로 나눈다라고 했으니까 x-1이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 얼마죠? 그렇죠. 1이 되겠죠? 그래서 1을 앞에다 쓰고요. 자, 여기 첫 번째 자리의 숫자는 그대로 내려오죠. 자, 그리고 둘이 곱해서 여기다 써주시고, 자, 마이너스 2에서 1 빼는 거 아닙니다. 더 하시는 거예요. 자, 두 개 더하시면 마이너스 1. 자, 곱해주면 또 마이너스 1,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 3이 나왔죠. 자, 이때 여러분 이 결과에서 우리가 뭐라고 해석했었냐면, 여기 있는 3을 x-1로 나누었을 때, 그쵸, 나머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자, 그럼 몫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몫은 여기에 있죠. 자, 여기에 있는데 숫자인데요.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봐요? 상수 1차, 2차 항으로 생각을 하죠. 자, 따라서 자, 몫을 써봐라 라고 한다면, 자, 2차 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x의 제곱, 그 다음에 1차 항의 수 마이너스 1, 상수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들? 자, 따라서 정답 체크하시면요. 자,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죠? 자,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이해가 되셨으면요. 바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자, 이 녀석을 인수분해했을 때 x-a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 식에 대해서 눈에 탁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걸 배웠었거든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게 되면 얘는 a의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그 다음에 3a 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거 기억하십니까? 자, 이거와 더불어 하나 더 있었죠? 자, a-b 전체의 세제곱. 자, 얘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의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자, 이거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식을 딱 보자마자 아, a가 3이겠구나 라는 게 눈에 탁 들어오셨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답을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근데 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눈에 또 안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자, 옆에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주어진 다항식에서 항을 두 개 묶어줄 거예요. 자, 어떻게 묶어줄 거냐면 x의 세제곱이랑 저 뒤에는 마이너스 27 이렇게 하나 묶어줄 거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끼어있던 두 개를 마이너스 9x로 묶어서 자, x 마이너스 3과 같이 나타내실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 녀석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수분해 알고 있으니까요. 자, 이 녀석 인수분해 나타내보게 되면 얘는 x 마이너스 3, x의 제곱 플러스 3x 자, 플러스 9와 같이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공통인수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시면 자, 여기 마이너스인데 제가 플러스라고 써놨네요.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시면 자, 이 녀석과 마이너스 9x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와 같이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우리가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하는 완전 제곱식임을 이미 잘 알고 있죠? 자, 따라서 정리해 보시게 되면 얘가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x 마이너스 3을 한 번 더 곱해서 자, 전체 세제곱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제 a는 3이다 라고 결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풀이로 해결을 하셔도 좋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a 플러스 b의 세제곱 또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라는 세제곱에 대한 전개식을 잘 이해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아마 보자마자 눈에 탁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이제 복소수 계산이 되겠죠. 자, 복소수 계산은 요거 하나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i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약속했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허수 단위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얘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어떤 수 x를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어떤 수 x. 자, 이걸 i로 정의를 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i에 대한 성질은 이 i가 이 식으로부터 얻어졌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했을 때 관계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의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i를 한 번, 또 한 번 자꾸 곱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i의 세제곱을 찾아보게 되면 자, i의 제곱에다가 i를 하나 곱하시는 거죠. 근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i다. 자, 이거 기억나시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i의 4제곱. 자, 얘는 i의 제곱에다가 다시 제곱을 한 거예요. 근데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과 같다라면서요. 자,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이 되겠죠. 자, 여러분은 이 i에 대해서 이 주기성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그 다음에 또 i를 곱하면 다시 i.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i의 제곱 같은 경우는 i의 제곱뿐만 아니라 i의 6제곱이 나와도 i의 10제곱이 나와도 똑같은 계산이구나. 자, 얼마로써? 자, 마이너스 1로서 똑같은 계산이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 마이너스 1, 2가 있으니까요. 정리하시면 1 마이너스 i로 정리가 됩니다. 자, 우변의 식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a가 1이 된다. 자, 따라서 정답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 공부할 때 허수 단위 i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자, 제가 이론 강의를 했을 때에도 이 i에 대한 주기성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이죠. 자,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보시면서 다음에는 또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보시죠.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니다.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두근이 나왔어. 그럼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거는 자, 근과 계수의 관계, 근의 공식 이런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실제 문제 속에 활용도가 높은 것은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자, 한번 써볼까요? 자, 어떤 게 있었냐? 자,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두 번째, 두근의 곱은 a분의 c. a는 이차항의 계수, c는 상수항. 따라서 마이너스 4와 같다. 자, 써놓고 봤어요. 그럼 마지막 질문이 뭐였더라? 자, 알파 플러스 베타네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미 찾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쉽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는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문제로도 출제가 되지만 조금은 응용된 형태의 문제에서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학습을 하셔야 되는 자,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주어졌는데요. 자, 여러분 요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2차 함수 하면 막연하게 최고차 함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지 음수면 위로 볼록이지.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구간이 제한이 되었을 때, 즉 x의 범위가 제한이 되었을 때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었을 때는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제한된 범위에 대해서 각각의 점으로서 나타내서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구간이 어디지? 이걸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자, 근데 x가 0, 그리고 x가 2. 보니까 여기 체크가 잘 돼 있네요. 그죠? 점으로 찍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자, 나머지 점선은 우리 관심 받기란 얘기예요. 관심 없다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뭐 물어봤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 물어본다고요? 최대, 최소값 물어본다고요. 자, 그럼 최대값 누굽니까? 제일 위에 있는 거 바로 5가 되겠죠. 맞죠? 최대값, 최소값은 y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3번.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맞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자, 3차 방정식이 주어지고요. 역시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2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이 됐든 3차가 됐든 또는 4차 몇 차가 됐든 간에 어떤 방정식의 근이 얼마다 라고 주어져 있으면 그 수를 주어진 식에 대입했을 때 관계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2가 이 녀석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다 2를 대입해 볼 거예요. 2의 세제곱, 여기다 2 넣으면 2 곱하기는 4니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a만 남겨놓을까요? 자, a만 남겨놓으면 요 녀석들 계산은요. 8에서 4를 빼니까 4였죠? 이항하면 마이너스 4. 자, 따라서 정답 체크해봐라 라고 한다면 1번.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주어진 방정식이 성립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대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나왔네요. 자, 역시 뭐가 나옵니까? 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해라는 말은 앞에서 보셨던 뭐 근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2, y의 값은 b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미지수에다 각각 대입을 해준다라고요. 자,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다 대입해 볼게요. x에다가 2, y에다가 b. 자, 이퀄 3. 자, 그럼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b의 값 결정할 수 있겠네요. 자, b는 얼마? 그렇죠. 1이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역시 2와 b를 밑에다 대입할 건데, 자, 2의 제곱 마이너스. 자, b라고 쓰지 마시고요. 이미 이제 b가 1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자, 그럼 1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러면 a. 자, 2의 제곱은 4죠? 1의 제곱은 1이죠? 자, 따라서 계산하시면 a는 3이다. 자,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 a 플러스 b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자, a 플러스 b. 자, 얘가 누구냐? 1 더하기 3이니까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4가 되겠죠. 자, 이것도 간단한 문제였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다뤘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어떤 방정식의 근이다, 해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그 방정식의 미지수 대신에 그 수치를 대입해 줌으로써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주어진 방정식 성립함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2차 부등식. 자, 2차 부등식은요. 제가 개념 강의에서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자, a, x-알파, x-베타와 같이 자, 어떤 좌변에 2차식이 주어졌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얘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다 제가 조건 하나 주도록 할게요. 자, 뭐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됐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설명을 주로 드렸었냐면 자, 이때 a라는 숫자가 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녀석이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이 녀석들이 0이 되게끔 하는 x값을 먼저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누가 있습니까? 알파와 베타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부등호 방향을 보시라고 했었는데 0보다 크다. 아,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데 0보다 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작자 큰이라고 했죠? 작은 거보다 작다 또는 큰 거보다 크다. 제가 알파가 더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 이게 바로 주어진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의 범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반대로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 자, 이건 사이 값이라고 했었죠? 네, 사이에 끼어 있는 값.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세요. 그래서 최고차 함계수를 양수로 먼저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패턴으로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보다 쉽고 빠르게 문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 볼까요? 자, 앞에 개수가 얼마입니까? 1입니다. 따라서 양수예요. 자, 그리고 0보다 작다라는 표현이에요. 단 등호가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 얘가 0이 되는 x값 각각 찾아보면 마이너스 3 그리고 1이 나올 거예요. 자, 0보다 작으니까 사이 값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여기도 등호를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니까 정답 3번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잘 기억하세요. 아, 최고차 함계수를 양수로 만들어 놓고 0보다 크면 작자 큰 0보다 작으면 사이 값이다 라고 기억하신다면
이런 문제들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자, 두 점의 중점의 좌표를 찾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해볼까요? 자, 우리가 중점의 좌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A의 좌표가 x1, y1이에요. B의 좌표가 x2, y2예요. 자, 이 두 녀석에 대해서 중점의 좌표 M은 어떻게 구합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x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다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두 녀석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y1, y2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중점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A의 좌표, B의 좌표가 각각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제가 똑같이 편의상 중점을 M이라고 설정한다면 자, A의 x좌표는 1, B의 x좌표는 3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A의 y좌표 2, 그 다음에 B의 y좌표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시게 되면 M은 자, 이건 4니까요. 2로 나누면 2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2, 마이너스 1. 자, 정답 체크하시면 몇 번? 4번. 자,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중점 좌표 구하는 공식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운 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점의 중간값을 찾는 거구나 또는 평균값을 찾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신다면 요것도 실수 없이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이 하나 주어지고요. 자, 이 직선에 평행하면서 자, 0,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어떤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요? 그렇죠.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거는 아무리 늘려도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나란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따라서 기운 정도가, 즉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요? 같아서는 안 됩니다. y절편까지 같아져 버리면 두 직선이 포개어집니다. 자, 이런 건 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지금 평행이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일단 같아야 돼요. 기울기 같고 y절편은 어때요? 얘네들은 같지 않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았어요. 그죠? 자, 그리고 누구 지나갑니까? 0,1을 지나갑니다. 자, 식작성 해볼까요? y는 마이너스 2에 자, x1, y1으로 생각하시면 x 마이너스 0 플러스 y1이 지금 얼마죠? 1이죠? 네,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y는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같이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정답은 2번.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역시 그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의 좌표가 2,1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방정식. 그림 잘 그려져 있네요. 그죠? 자, 우리 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팁해서 자, 중심이 자, 간단히 써볼게요. C라고 해볼게요. 자, 얘가 A, B예요. 자, 그리고 반지름이 R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원의 방정식을 작성해라.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따르면 x-a의 제곱, y-b의 제곱, 이퀄 r의 제곱. 자,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면 사실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죠? 자, 왜 그럴까요? 자, 중심이 2,1, 여기다 2, 1, 반지름 r이 3. 그러면 x-2의 제곱, y-1의 제곱, 이퀄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네요. 맞죠, 여러분들? 자, 요거 찾아봅시다. 자,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퀄 9니까 쭉 가다 보니까 어디 있어요? 4번. 자, 요 녀석이 정답이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의 형태. 자, 표준형이라고 하죠. 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나타낸 식. 자, 이런 표준형에 대해서 정확히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더불어 공부하실 때 표준형뿐만 아니라 이 녀석을 전개해서 나타낸 일반형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다른 문제들 다루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1을 어디에 대칭?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 자, 우리 대칭 이동에서 뭘 배웠냐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리고 선 대칭으로서는 y는 x란 직선의 대칭, y는 마이너스 x란 직선의 대칭. 자, 이런 것들 또 배웠었던 거죠. 자, 그러면 원점의 대칭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원점 대칭의 특징은 x, y라는 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y의 부호 또한 바뀝니다. 맞죠? 자,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점대칭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얘가 원점이잖아요. 자, 이 녀석을 대칭점으로 해서 얘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점대칭의 기본 원리입니다. 180도 회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180도 회전 이동 시키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회전했다라고 해서 이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까요? 그러지 않겠죠. 길이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180도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만든 요 삼각형이랑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든 삼각형이랑 서로 어때야 돼요? 이런 걸 합동이라고 하죠. 자, 따라서 여기 길이는 여기랑 같아야 되겠고요. 여기 길이는 여기랑 같아야 돼요. 그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여기는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자, 여기가 1이면 여기도 길이가 1이니까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돼서 자, 2, 마이너스 1이 대칭 이동시킨 점이다. 그래서 정답 4번. 자,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대칭 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x축 대칭이다. 아, 그럼 y가 마이너스 y로 바뀐다. y축 대칭이다.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원점 대칭이다. x, y의 부호가 모두 바뀐다. 이거 기억하시잖아요. 이런 내용들만 잘 체크하고 계시면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결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라는 집합이 각각 주어졌고요. 자, 이게 뭐죠? 그렇죠. A 빼기 B 아니라 A 차집합 B입니다.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죠? 그렇죠. A에서 뺍니다. 누굴 뺍니까? A와 B의 공통 부분을 뺀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럼 A라는 집합이 누구였습니까? 1, 3, 4, 5. 자, 그럼 A 교집합 B. A 교집합 B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자, 두 녀석의 공통 원소를 찾아라 라는 얘기죠. 보니까 4가 공통 원소가 되겠네요. 아, 그럼 4를 원소라는 집합을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여기 있는 원소에서 여기는 4라는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를 써봐라. 그럼 1, 3, 5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정답 찾아주시면 되니까요. 자, 3번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차집합의 개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제가 푼 방법 외에 저는 벤 다이어그램, 즉 그림을 그려서 풀었는데 그렇게 풀면 안 됩니까? 그렇게 푸셔도 됩니다. 네,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A 차집합 B의 영역만 잘 찾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16번 명제. 자,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 녀석이 뭘 물어봤습니까? 역이라는 건 뭐예요? 자, 어떤 명제가 P이면 Q이다라고 주어졌으면 자, 이 녀석을 가정이라 불러요. 이 녀석을 결론이라 불러요. 자, 이 녀석의 역을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자, 따라서 Q이면 P다. 자, 이렇게 나타내는 명제를 역명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찾아봐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주어진 명제에서 누가 가정이고 결론인지 아셔야 돼요. 자, 정삼각형이면 잘라봅시다.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아, 요 녀석이 가정이겠구나. 요 녀석이 결론이겠구나.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는 식의 구조로 명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뭐이면 이렇게 잘라보시면 그 부분이 이제 가정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럼 뭐가 될까요?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아, 바로 1번의 정답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어떤 명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가정과 결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역이라고 하는 명제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서로 바꾼 명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이거 F 인버스, 그죠? F 인버스라고 하는 거는 역함수 개념인 거죠. 자, 여기 밑에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는데 자,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한다면 역함수는 뭐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y에서 x로 가는 거꾸로 가는 함수, 이걸 f 인버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이런 f 인버스가 정의가 되려면 기억하십니까? f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1대1 대응이라는 함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f 인버스 4라고 하는 건, 여기 4라는 건 결국 이쪽에서 이쪽으로 화살을 쏘는 거잖아요. 결국 이 4는 x의 값이 아니라 y의 값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4를 찾아봅시다. 아, 여기 있네요. 자, 1에서 아까 화살을 1로 쐈지만 f 인버스는 화살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자, 쏜 놈한테 되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요? 1한테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f 인버스 4라고 하는 건 그냥 1이다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됩니다. 아, 정답 1번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역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함수값을 찾아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f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역함수 개념 거꾸로 되돌려준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자, 이 무리함수에 대한 해석이네요. 그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원래 얘는 y는 루트 x가 있었으면 얘를 적당히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걸 그럼 제가 일단 옆에다 한번 써볼까요? 원래 있던 함수가 y는 루트 x예요. 자, 근데 얘를 어떻게 한대요? 자, 세세한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자,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x축을 따라서 이만큼, y축을 따라서 3만큼. 자, 이렇게 평행이동 시킨대요. 그랬더니 얻어진 새로운 함수가 y는 루트 x 마이너스 a 플러스 b와 같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굉장히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뭐냐? 얘는 도형입니다. x, y, 1, 2 이런 아이들은 점이에요. 점. 순서상으로 나타나는 걸 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나는 걸 도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점을 평행이동시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이동하는 양만큼 각각의 x, y 좌표에다가 더해주면 되는 거였었어요. 맞죠? 자, 근데 도형의 이동은 어떻게 했었느냐? 도형의 이동은 이동하는 양만큼 x에서 2를 빼요. 그런 다음에 이 값을 x라는 미지수 대신에 집어넣어준다. 자, 이도 마찬가지죠? y축을 따라 3만큼 이동이니까 이동하는 양만큼 빼서 그 문자 대신에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요것만 생각하신다면, 자, 여기 x에다 누구 넣어라? x-2. 여기 y에다 y-3을 넣어라. 자, y-3 루트, 자, x-2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3을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주시게 되면, 자, x-2 플러스 3과 같이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식과 비교했을 때 누가 a고 누가 b인지 결정이 되죠. a는 2, b는 3. 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a와 b의 값을 더하라고 했네요. 자, 두 개 더해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자, 5가 돼서 정답 3번. 자,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념 수업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자, 평행이동을 배울 때 우리는 크게 두 종류의 평행이동을 하게 될 텐데, 점의 이동,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이 있었다. 자, 점의 이동은 어떻게 한다? 이동하는 양만큼 더해준다. 도형의 이동은 이동하는 양만큼 빼서 그 문자 대신에 대입을 한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시죠. 그림과 같이 세 곳을 모두 여행하는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자, 여행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단, 한 번 여행한 곳은 다시 여행하지 않는다. 자, 그럼 어디 가려는지 볼까요? 자, 보니까 놀이공원 가네요. 자, 그리고 한옥마을도 갈 거고요. 자, 미술관도 갈 겁니다. 자, 서로 다른 곳들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여행 순서를 정한다라는 얘기니까, 자, 놀이공원과 한옥마을, 미술관 이 세 개를 일렬로 줄을 세우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자, 우리 서로 다른 것 중에서 내가 원하는 몇 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이걸 뭐라고 배웠었죠? 그렇죠. 이걸 순열이라고 합니다. 순열. 그죠? 순서열. 자, 그럼 현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총 3개가 있습니다. 3개 중에 3개를 모두 선택해서 일렬로 줄을 세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쓰게 되면 얘는 3, 퍼뮤테이션 3. 자, 3P3이라고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3개 중에 3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줄을 세운다. 이런 뜻이죠. 기호로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녀석의 의미는 3부터 연속한 자연수 3개를 쭉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라는 얘기죠. 써놓고 보니까 우리 또 뭐라고 배웠었죠? 3 팩토리얼. 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6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순열 공부하실 때에는 여러분이 한 가지를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순열이 있었고 조합이 있었죠. 순열과 조합은 각각 쓰는 경우가 다를 텐데 언제 쓰느냐, 이 차이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순열은 선택하고 일렬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즉 내가 순서를 정해줘야 되는 경우에 순열을 쓰십니다. 조합은요, 선택을 해요. 끝이에요. 줄을 세우지 않아요. 선택만 하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을 씁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 차이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번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4종류의 꽃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4종류 있고요. 자, 나는 이 중에서 서로 다른 몇 개를 선택합니까? 3종류를 선택하고 뒤에 줄을 세운대요? 안 나와 있죠? 선택만 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택한 후에 줄을 세우면 순열, 선택만 하면 조합.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 얘는 조합의 문제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C를 써야지.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N 컨비네이션 R로 쓸 때 이 N이 뭐였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전체 대상의 수. 그리고 R은 뭐죠? 내가 실제로 선택하는 개체 수.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의 수는 총 4개가 있어요. 자, 그 중에 나는 몇 개를 선택합니까? 3개를 선택한다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4 컨비네이션 3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4 컨비네이션 3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이 녀석은요, 일단은 퍼뮤테이션처럼 4부터 연속한 자연수 3개로 곱합니다. 자, 이렇게 곱해주세요. 자, 근데 이렇게 쓰면 퍼뮤테이션의 의미가 됩니다. 순열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선택하고 줄을 세운 거예요. 근데 나는 줄을 세우지 않을 거야. 자, 따라서 이 선택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줄을 세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3개를 선택해서 줄 세우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맞죠? 그래서 이걸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1번. 자,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20문항의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어떠셨어요? 자, 처음에 내가 좀 어렵게 느꼈던 개념이나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랑 지금 수업을 해보시니까 들어보시니까 사실 별거 아닌 거네. 기본 개념만 내가 잘 이해하고 있더라도, 아니면 개념 수업에서 강조됐던 내용만 잘 기억하고 있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혹시라도 좀 많이 놓치신 분들은요, 개념 강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틀리신 분들, 이 틀린 내용들 오답 정리 꼭 하셔서 다음번에 꼭 맞추실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수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